반갑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투왕께서 말씀을 하셨죠. 다 필요 없고 이란을 첫 두들겨 패겠다. 죽고 싶지 않으면 싹싹 빌어라. 기름 살 거면 우리한테 사든지 알아서들 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야, 그거 아주 주옥 같은 그 명대사죠.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한번 그런 말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투왕은 진짜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은 안도하다가 한 방 쳐맞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끝났구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식 그 거래 기술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세게 찍어 누르고 나의 힘을 보여줍니다. 야, 이리와, 그냥 막 쳐들어 빼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협상하자. 너 협상할 수 있어? 카드 있어? 없잖아.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자비로우니까 조금 봐줄게.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네? 그래? 그러면 너네 지구상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사실 호르무즈가 필요하지도 않다 이 얘기를 했어요. 호르무즈가 안 필요한데 거기 가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뭐 핵이 있어서 그렇대. 그럼 그것만 정밀 타격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끄냐는 거죠. 원하는 정권을 세우고 이제 질질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장 센 발언을 했거든요. 너네 담소화 시설, 전력 시설, 핵 시설 다 파괴할 거다. 석기 시대로 돌려주겠다 라고 최후의 통첩을 날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는 전쟁을 끝낼 거예요, 안 끝낼 거예요, 막 이렇게 기만 전술을 펼치면서 점점 어떻게 항공모함이랑 지상병력을 옆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조여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점령하든지 아니면 저희 협상합시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거 외에는 이제 답이 없는다. 투왕이 형이죠. 투왕께서 형이시고 그 형님은 뭐 이제 원하시는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 니네 호르무즈 니네가 알아서 해. 야, 한국 야, 알아서 해.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야,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 가서 잘 얘기하든지 돈 내고 쓰든지 알아서 해. 근데 뭐 니네 뭐 위안화로 결제할 거야? 알아서 해. 그거 우리 모르겠어. 그런데 위안화로 다 결제할 수 있냐고?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스테이블 코인 하자.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미국에다 국채를 또 사야 돼요. 그러면은 국채를 산다는 거는 얘네가 양적 완화가 된다라는 거와 같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거기 물동량도 엄청난데, 거기 전 세계 기름의 20%가 움직인다는데 돈이 엄청나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늘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2-3주 내에 끝낼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끝낼 것 같고, 이제 중간선거를 준비하겠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이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명명하기로는 트럼프 리딩방이 열렸다, 트럼프 리딩방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가 만연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버틸 때입니다. 오일머니 달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걸로 바꿔야 되고,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미국은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을 더 전 세계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더 불안하게 만들 거야. 다음은 쿠바. 자,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그리고 쿠바, 이렇게 세 번째 쿠바 딱 때리고 나서 이제 세계는 평정되었다 이럴 줄 알았냐? 이런다니까요. 쿠바도 말 겁나 안 듣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면 트럼프 입에서 다음은 너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알아서 긴다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알아서 기기 싫어. 난 제가 너무 싫어. 나는 트럼프가 너무 싫어. 그래서 우리는 맞서 대항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네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누구랑 뭉칠 거야? 유럽 애들이 자기들끼리 뭉칠 거야? 프랑스, 영국, 독일 안 뭉친다니까. 그러면 뭐 중국이랑 게더링 할 거야? 중국이랑? 안 된다고. 러시아랑? 큰일 났어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야, 너네 뭐 하고 싶어? 그럼 돈 내. 이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더티한 방법으로 이런 협상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을 기죽이고 고차원적인 어떤 외교의 기술이 아닌 정말 1차원적이고 저급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서 보진 않겠죠. 이러한 방식이 일반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랑 손을 잡았어요. 중국이랑 손을 잡아서 걔네가 섞일 거냐고. 안 섞여진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유럽에서 살았지만 불가능에 가까워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니네 알아서들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완벽한 고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고립주의. 첫 번째 에너지로 우리는 우리 기름 제일 많아. 우리한테 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AI 하려면 우리가 최고야. 너네 기술 있어? 우리 거 가져가려면 돈 내. 세 번째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위성. 다 들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고립주의로 가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서 자본시장만
한번 쫙 열어주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과실이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다 미국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제가 골든에이지가 진짜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제발, 지금은 한국 주식을 사는 게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어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제발 좀 미국 주식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한테는 차별적으로 세금을 징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을 수 없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역시 비트코인이 가장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가치를 부여받으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비트코인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지금에 올라온 것만큼 더 올라간다, 그건 사실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미 저점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장은 개당 가격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더 비싸겠지만 성장은 이 이더리움이 성장의 폭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사용할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뭐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개월 포워드 EPS로 봤을 때 20배 안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가치주에 가까워요. 엔비디아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에너지,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도록 에너지 자주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까지는 뭐를 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겁나게 많이 만들었어. 그럼 어디다 지을 겁니까? 또 짓지 않은데 어디다 집니까? 지려면 또 10년 걸립니다. 어디다 집니까?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다 졌으면 좋겠어요. 서울에다 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집값 다 폭락하고 모두가 이제 지방으로 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아니면 대구나 이제 부산 이쪽에 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우스갯소리였고요. 원자력은 사실 힘이 힘들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발전소 터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또 얘기가 다른 거지만 원자력은 이제 좀 힘들다. 신재생밖에 안 남았는데, 신재생이 그러면은 실제로 가능하냐? 상당히 어려워요. 그동안 신재생을 너무나 천대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ETF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안 좋다 막 이런 말이 나오지만은 지속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저거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이미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방산도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싼지 어떤 게 비싼지 잘 따져서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얼만큼 내는지, 앞으로 또 얼만큼 매출을 낼 수 있는지, 영업이익은 어떤지, 그리고 그 세계적인 캐파를 봤을 때 어디에서 어떤 계약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많은 분들이 직접 제가 얘기를 해서 그걸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지만은 저희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리딩방보다는 오히려 멘탈이 더 중요하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다 견뎌내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 처맞고 있잖아요. 그 처맞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돌아섰을 때 내가 했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가 되면은 저희 구독자님들도 아직 이 채널이 저평가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나 자산들은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투자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약을 만들고 무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몇 가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타이, 몇 가지 더 있죠. 근데 이들이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기를 생산하거나 제조업으로 납품을 하거나 할 때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냐. 무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있지요. 뭐 난리가 났지요 지금. 뭐 반도체 말해 뭐해. 반도체 있지. 두 번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강 있지요. 철강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통틀어 봐도 납기를 맞추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납기를 못 맞춰. 맨날 뭐 한다 그러면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저기 해가지고 좀 밀렸어요. 뭐 날씨가 좀 안 좋아갖고 밀렸어. 제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오늘 애가 안 나와가지고 일을 하기가 이런다니까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쉬는 거를 크앙큰이라고 해요. 이게 아프다라는 소리인데, 이 크앙큰
그를 쓰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냥 아파서, 알고 보면 막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오늘 마음이 좀 꿀꿀해서 뭐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난리 나죠. 그런 경우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사는 뭐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많이 올랐지만 또 지금 이렇게 기회가 오고 그러면은 좀 사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전기 쪽으로 몰릴 테고, 전기값도 올라가게 되고, 전기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물건값도 올라가겠죠. 사람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게 될 거고,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먼저 줄이냐? 먹는 거에 줄인다. 먹는 거에. 사람들이 돈을 줄일 때 먹는 거에 제일 먼저 줄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깨고 뭣도 깨고 하다가 제일 나중에 줄이는 게 교육 쪽이, 자녀 교육 쪽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외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제일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라면, 생필품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죠. 대학이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왜 대학을 가지 말을까요? 아니, 가야죠. 왜 가야 될까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사실 대학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1년부터 4년까지 4년을 공부해. 그리고 나와서 무슨 일을 해. 근데 이게 1년에서 4년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쓸모 없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야. 너무 빨리 발전하고 AI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뭐 AI를 뭐 지금 내가 누군가 AI를 가르쳐 준대. 그래서 AI를 이렇게 공부해. 그 사람 강의를 들어. 그럼 이미 그 강의는 쓸모 없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최근에 어젠가요? 나왔죠. 이제 클로드봇에 대해서 소스 코드가 풀렸어요. 난리가 났었죠. 확인해 보니까 얘기의 요는 뭐냐? 지금까지의 AI들은 내가 얘기한 걸 단답형으로 대답해주고, 내가 다시 대화를 하면 그 전의 대화는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클로드봇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고 스스로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러려면 전력이 겁나 많이 필요하다. 이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생산을 늘리거나 혹은 획기적인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걸 할 때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중에 많이 필요한 반도체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대박이 났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일단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빠르게 바뀌는 이 시장에서 누구한테 뭘 배운다가 아니라 빨리 AI랑 직접 맞다이로 붙어가지고 걔랑 잡고 뭘 하는 게 중요하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실패하고 다시 하고 끈질기게 얘랑 붙어서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고 계속 AI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과 사유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게 저의 지론입니다. 실제로 계속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 얘기해가지고 이거 책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검수하고 나는 이게 어디가 더 어땠으면 좋겠다. 근데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가 안목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지식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실험, 그리고 실제로 해라. 유료해라. 투자해라. 근데 투자가 뭡니까? 그런 데다 써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AI가 너무나도 빠르게 일반직들에게 침투를 하고 있고, 매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대기업들의 그 실적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왜? 사람은 고정비용이니까 이 고정비용이 사라지면서 실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구독료가 계속 비싸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유료 버전으로 더 많은 생각의 지평과 더 많은 서비스들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퍼포먼스를 못 만들겠죠. 그럼 우리들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게 그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학 4년 동안 지금 착한 것 놓고 배우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 앞에서 노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어렵다. 막 화내고 이런 모습이 나중에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너무 간과하지 말고 다들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계좌는 여전히 처맞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은, 남들은 지금 다 전쟁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저는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올라오다 다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센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간에 바닥을 깨지 않는, 2,000달러, 1,800달러 밑으로 깨지 않는다면 바닥은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해제 이 말을 할 날이
멀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을 하고 있는 비트마인 이머전시 테크놀로지도 이더리움을 계속 더 사고 있어요. 꾸준히. 이 회사의 장점은 자기네가 한 말을 지키고 있다. 메이븐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스테이킹 업체도 또 샀다.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구독자가 느는 게 느려지고 있어요. 구독하십시오. 알람 설정 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저평가된 채널에서 미리 선점하셔서 나중에 크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